된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유방암의 위험 요인이 그 중에 중요한 것들 위주로 좀 설명을 한 번 더. 흙이 있는지 암이 있는지 검사했더니 1%? 네, 안녕하세요. 리원TV의 닥터 리원입니다.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베스트외과 정준우고요. 유방과 갑상선을 전문으로 하는 외과 전문의입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 구독자를 보니까 여성분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질환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2019년 여성 암 통계에서 유방암이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유방 관련 질환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겠다 해서 유방 전문가이신 분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유방암이 남성분들도 생길 수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도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앞서서 팩트 체크를 할 게 있어서 좀 조사해봤어요. 속설 1번, 가슴이 크면은 유방암에 잘 걸린다. 가슴이 크면 유방암에 잘 걸린다는 얘기들이 있긴 한데요. 네네. 실제로는 사실이 아닙니다. 가슴이 크다는 것은 보통 실제 유방 조직보다 지방 조직이 많기 때문에 큰 경우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랑 미국의 여성분들의 암 발생 통계를 연령대별로 비교해봐도 연령대별로 실제로 큰 차이는 없어요. 고령에서 차이가 아직 있는데 이것은 유방이 크기 때문이 아닌 다른 원인이 있고요. 현재까지 젊은 연령층에서는 유방 크기와 실제로는 유방암 발생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좋은 석류, 유방암에도 좋다. 이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실제로는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여성분들한테 좋다고 하는 재료들이 뭐가 있냐면 특히 한약재 중에 당귀, 인삼, 그리고 칡이나 포도씨 뭐 이런 게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에스트로겐하고 비슷하긴 해서 이제 실제로 유방이 통증이 있거나 예민한 사람들한테 도움은 되는데 오히려 이제 유방 혹이나 암은 에스트로겐에 민감하게 이제 반응하는 체질일수록 위험도가 높아지는데 이런 이제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들도 몸 안에서 실제로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방 혹이나 암에는 유발인자, 위험인자가 될 수도 있다고 오히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슴을 성형하면 유방암에 잘 걸린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지금까지 보고된 유방 성형과 보형물과 관계된 유방암들이 유방 조직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그 보형물에서 일어난 면역 반응과 관계된 림프종들이 보고됐어요. 그러니까 유방암과는 계통 자체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형물 중에 일부가 암을 일으키긴 했지만 흔히 알려진 유방암과는 다르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조직형이 유방에서 나온 그런 유방 상피세포가 아니고요. 보형물을 싸고 있는 막이나 보형물 내용물에 대한 어떤 면역 반응이 일어난 그래서 그로부터 파생되는 림프종으로. 그죠. 근데 뭐 쉽게 생각하면 사실 유방 수술하면은 암에 걸릴 수도 있는데 보형물을 잘 골라서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유방 수술한다고 해서 유방암이 많이 걸리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긴 하죠. 최근에 나온 보형물들에서는 아직까지는 보고 사례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형물이 수명이 길잖아요. 보통 10년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보형물에서 관련된 유방암이 지금까지 보고된 곳에 최장 기간 30몇 년 있다가도 생긴 게 있어서 약간씩은 그래도 경각심 가지고 있어요. 만약 보형물을 넣게 되면은 초음파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엑스레이도 당연히 보형물 하셨어도 하긴 하는 게 맞는데요. 기술적으로도 좀 편차가 심하고 엑스레이 찍다가 보형물이 파열된 경우 한 5% 정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도 이제 성형외과 의사들은 특히나 이제 그거 가급적 하지 말라고 환자분들한테 좀 얘기를 깃다박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환자분들이 오면 무조건 초음파만 찾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초음파를 먼저 하더라도 의심 병변이 있을 때 추가 검사로는 유방 촬영을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좀 정확히 알고 싶다, 걱정된다 그러면 사실 초음파를 해보는 게 더. 그리고 초음파 자체가 또 보형물 상태에 대한 평가도 같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거양득. 안젤리나 졸리가 그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방 수술한 걸 유명하잖아요. 유방암 예방하기 위해서 가슴 수술을 하면은 유방암에 걸리지 않는다. 네,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단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에는 BRCA라는 이제 유방암 관련된 돌연변이 유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에 있어서는 10명 중에 8명이 유방암이 발생한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사실상 거의 뭐 다 발생한다고 봐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유방을 절제하는 게 분명히 예방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일반 인구들에서 그 유방암 발생률은 한 10명에 1명 정도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걱정해서 유방을 전절제를 한다. 이건 좀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권고될 만한 사항은 아니고 과하게 대응하는 걸 수도 있고요. 뭐 그걸 꼭 안 생기다고 생각해가지고 유방을 절제할 필요는 없다. 네, 그렇죠. 일반인들은 특히 위험 요인이 특히 유전자 변이가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런 걱정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브레지어나 피임약이 유방암 발병을 높일 수 있다. 과학적 연구를 한 건 아니고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미국에서 의료 인류학자 시드니 로스싱어라는 분이 95년도에 이제 책으로 낸 것에 이제 언급됐는데 유방 그 환자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하루 종일 브래지어를 착용했던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유방암이 발병이 안 한 분들은 브래지어를 거의 안 착용했던 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이제 좀 분류를 해가지고 비교 연구를 했더니 그 브래지어를 하루 종일 착용한 사람은 4명 중에 3명이 유방암이 걸렸대요. 그리고 12시간 넘게 착용했지만 잘 때 정도는 벗고 휴식할 때 벗었던 사람들은 한 7명 중에 1명 정도가 유방암이 생겼고 이제 12시간 미만으로 착용하거나 거의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한 150명 중에 1명 정도만 유방암이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는 충분한 의학적인 가설이나 이제 검증이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리고 피임약은요? 피임약 역시 이제 보면 성분이 에스트로겐이랑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성분으로 많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가 가장 유방암에 호르몬적으로 작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 원인이 되는 호르몬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유방을 자극하고 유방 혹을 자극해서 이제 유방이 돌연변이가 생기거나 이제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임약도 오랜 기간을 복용했거나 상습적으로 복용한 분들은 위험도가 한 20-30% 정도 올라간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그렇지만 뭐 단기 복용이나 일시적 복용으로는 크게 위험도를 높이진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남자도 유방암이 걸린다. 아, 그것도 이제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요. 여성이 100명 정도 유방암이 발생할 때 남성은 1명 정도 생기는 걸로 비율을 보고되고 있어요. 저도 실제로 그 레지던트를 할 때 남성 유방암 환자분은 거의 한 2분인가 밖에 못 봤던 것 같아요. 드물긴 한데 그렇지만 생기긴 생긴다. 예, 그러니까 되게 드물어요. 우리나라 작년 그 환자분들 남성 암 환자가 12만 명인가 뭐 이렇게 나왔대는데 실제로 그 중에서 유방암 환자는 90명이었어요. 네, 진짜 뭐 보기는 드물죠. 우유 같은 유제품이 유방암의 원인이 된다. 최근에 보고가 됐어요. 미국에서 나온 연구에서 5-6만 명 되는 미국인들을 상대로 한 7-8년 연구를 했더니 우유를 하루에 한 잔 정도 마셨더니 한 50% 정도 유방암 발생률이 높았다. 그러니까 안 마신 사람보다 한 1.5배가 높게 나왔다더라. 이렇게 돼 있고 2-3잔 이상 마신 분들은 한 7-80%까지. 근데 두유나 이런 쪽은 또 30% 정도 위험도를 낮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콩에서는 또 이제 다른 어떤 효과가 있지 않나.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이 있긴 한데 다른 연구 결과가 좀 보여져서 예, 콩에 대해서 좀 또 새롭게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유방암에 걸면은 반드시 가슴을 절제해야 된다. 절제를 부분적으로든 전체적으로 하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암세포는 우리가 보이는 부분 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까지 침투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어느 정도 포함해서 절제를 하잖아요. 암이 아직 되기 전 단계거나 이제 암의 위험도만 높아질 수 있는 병변에 있어서는 이제 국소적으로 혹만 제거하는 게 가능하고 그렇게 예방할 수는 있을 겁니다. 유두에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 뭐 임신 네. 안 했는데 그런 것들이 유방암과 관련이 있나요? 유두 분비물은 거의 모든 여성이 한 번씩은 겪게 되겠죠. 그래서 그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진 않는데 그 유두 분비물의 양상, 특히 색깔, 그리고 양쪽에서 나오는지 한쪽에서만 나오는지 양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근데 보통 이제 안 좋은 유두 분비물은 피가 나온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서만 나오고. 그렇지만 이제 생리적인 유두 분비물은 양쪽에서 다 나오고 색깔도 약간 모유에 가까운 색깔이거나 투명한 색깔.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호르몬 때문에 나오는 경우는 한쪽은 나올 리가 없겠네요. 그렇죠. 양쪽 다 유방에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프로락틴이라는 그 호르몬에 의해서 분비가 자극되잖아요. 그래서 예, 한쪽만 나오기는 어렵죠. 네.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좀 치밀형 유방이 많다고 하잖아요. 네네. 치밀형 유방은 엑스레이에서만 잘 나오지 않고 초음파를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치밀형 유방은 사실상 엑스레이에서 혹은 안 보여요. 대신에 근데 혹 대신에 그 석회질이라고 해서 초기 상피 내암일 때 나오는 소견 보통 50%에서 동반되는데 그거는 엑스레이로 보통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치밀 유방이고 좀 뭔가 애매한 건 그 다음에 초음파를 권하기도 하겠네요. 아 그렇죠. 그거는 이제 유방 촬영만으로 안 될 확률이 높죠. 네. 미국에서 먼저 미국 여성들은 치밀형 유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방 촬영을 했을 때 혹도 어느 정도 잘 보이고 석회질도 잘 나와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동양 특히 여성들은 치밀 유방이기 때문에 혹을 엑스레이로는 발견하기 좀 어려워서 초음파를 많이 이제 추가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져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좀 더 이제 실정에 또 변화가 생긴 거라고 봐요. 네. 미국에서 그냥 하나로 웬만큼 됐는데. 네. 그리고 혹시 유방에 통증이 있다 만약에 네. 그러면은 그것도 유방암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것도 실제로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요. 예,
유방통을 느끼는 환자분들 대부분 우리나라 뭐 여성분들이 일생에서 한 60-70%는 유방통을 느낀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그 환자들을 이렇게 혹이 있는지 그리고 암이 있는지 검사했더니 1% 정도. 유방통이라는 건 그 호르몬의 영향이 좀 제일 크죠. 받는 거죠? 그렇죠. 생리 직전에 오는 이제 그 배란일이 지나고 나서 유방이 이제 부푸는 시기에 그때 통증을 많이 느끼고 대부분 주기적이면서 양쪽 다 오는 거고 또 생리가 지나가면서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구별하실 수는 있어요. 네네. 가장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네. 왜냐면 유방이 생겼을 때 뭐 치료야 그거는 병원에 가서 이제 뭐 그 상황에 맞게 뭐 절제를 한다든지 하고 뭐 추후 치료, 뭐 방사선 치료라든지 항암 치료라든지 뭐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예방이 더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 중에 뭐 중요한 것들 위주로 좀 설명을 한 번 더 강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유방암의 위험 요인이 출산이나 임신, 가족력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좀 관리할 수 있는 거, 조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보통 다 비슷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비만하다 보면 이제 어쨌든 식생활이 지방 성분이 많고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게 되고 또 술도 많이 드시게 돼요.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린 한 3-4가지는 정말 유방암에 있는데 되게 고위험 인자들이에요. 이거는 본인이 상당히 신경 써서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좀 관련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흡연은 또 유방암 위험 인자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 인자로 되어 있고요. 유방암에 좀 좋다, 반대로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뭐 당연히 운동 그리고 채식이나 과일이겠죠. 우리나라가 좀 지금 저출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긴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만약에 출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렇다고 하면은 뭐 임신과 출산이 그 유방암 발생에 좀 낮추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렇습니다. 오늘 도움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에 한때 이제 갑상선암이 여성암에서 1위였죠. 실제로 갑상선은 이 목의 좀 아랫부분에 신진대사가 잘 원활하지 않아서 살이 찌고 굶이 찌고 또 이제 힘이 안 생기고